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이번 주에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스닥 액티브 ETF가 어제 상장이 됐죠. 삼성과 타임폴리오에서 하나씩 상장을 해서 여기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있나.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뭘 투자해보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이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 손찬희 팀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액티브 ETF. 원래는 이제 패시브 ETF가 시장에 많았어요. 그쵸? 이게 뭐냐면 지수가 올라가면 고스란히 지수를 추종해서 상승을 하는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는 지수 ETF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만큼에 대한 수익 정도만 얻는 거고 초과 수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ETF라는 거를 어제 이제 상장을 시켰죠.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과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이제 상장을 시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코스닥에 기존에 있었던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주의 종목에서 이제는 이제 중소형주 단의 온기가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패시브 쪽은 코스닥 150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만 매수를 했지만 어제 이제 편입되어 있는 기초자산으로 되어 있는 종목들 보면 대부분이 중소형 그렇더라고요. 종목들이었기 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액티브 ETF 쪽으로 얻기 위한 부분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다양한 그런 종목들에 대한 편입이 효과가 이어진다라고 보면 코스닥의 중소형 종목들로도 매기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코스닥의 이 ETF가 한 10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되면서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한 30조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우호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이제는 정책뿐만 아니라 자금 쪽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다음 주 17일에 또 하나자산운용에서 플러스 ETF, 액티브 ETF를 또 상장을 시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액티브에 또 어떤 기초자산으로 중소형주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ETF들의 이제 공통적인 어떤 종목들을 편입을 했는지를 보니까 네. 결국엔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우주항공, 로봇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과 그리고 가치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련되어 있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네. 좀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섹터뿐만 아니라 되게 이제 그 중소형 단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매기가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고 이제는 이 안에 새로운 종목을 또 편입시키고 아니면 지금 비중이 작은 종목들 중에 괜찮다 싶으면 그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ETF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뭐 리스트업 관련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리스트가 막 쭉 뭐 여기저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그러면 팀장님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투자하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은 섹터별로 좀 관심을 찾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찾아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엔터 쪽에 한 종목이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가 타임 쪽에 이제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이브의 이제 BTS가 다다음 주였나요? 21일에 광화문에서 본격적으로 그쵸? 컴백 무대를 갖고 있죠.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저번 달 27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컴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투어라든지 앨범 판매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의 버프업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빅뱅도 이제 투어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 종목 YG 엔터테인먼트 가져왔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코나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동산 이제 스마트 카드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직불 카드라든지 선불 그런 카드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 카드를 바탕으로 이제 결제가 잘 진행이 되면 결제 플랫폼의 바탕으로 한 수수료 편취를 좀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해외 시장에 이제 아이디 카드, 스마트 카드가 계속 좀 판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실적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소비 쿠폰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 카드와 연계가 되면서 실적의 연계성을 좀 가졌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도 역시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법제화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쪽이 이제 코나아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YG 엔터테인먼트와 코나아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출시되어 있는 액티브 ETF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포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 실적 개선세나 모멘텀들이 보이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YG엔터와 코나이 하나씩 받고, 자,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종목을 좀 하나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픽으로 뭐 보세요? 탑픽으로 이제 조선도 되고 원전도 될 수 있는 예. 태광을 좀 관심 있게 태광이요.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동사는 이제 삼성 액티브 쪽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일단 뭐 미국의 필리조선소의 첫 선박 인도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조선 관련된 섹터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12일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까지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 가장 먼저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이 조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피팅이라든지 밸브를 주로 만드는데 조선 쪽에도 이쪽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매출 비중은 10%밖에 되지 않지만 이 10%에 대한 비율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해서도 역시나 피팅이라든지 밸브에 대한 매출이 꾸준하게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업황이 원체 좋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수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태광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4,000원, 앞선 고점이 32,900원이니까 네. 앞선 고점은 충분히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